자,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건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표의자라고 그래요. 표의자. 자, 그래서 저는 공부하시면서 자꾸 질문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질문. 근데 전에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천안에서 오셨던 분이 아유 2달 듣고 가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계속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좀 쉬었다 하렵니다. 그러면서 저랑 마주쳐 친바람에 이제 그나마 인사를 나누고 가신 거예요. 2달 다 듣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다 알겠는데 표의자가 뭐지요? 이걸 모르면서 뭐 다 알겠는데 참 죽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건 기상천외한 질문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뭐 등기부에 동구는 어딥니까? 하시는 분도 있듯이. 자, 그러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그러는데요.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요. 표의자가 맨 처음에 이제 동기가 있겠죠. 그런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있게 되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동기는 우리가 해석상 아까 법률의 해석을 살펴보셨지만 동기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살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도 표시가 됐을 때 고려되는 겁니다. 그죠? 인식 가능성. 저런 동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것도 동기의 차고도 나올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동기가 있을 것이고 마음속에 내심의 효과이사. 내심의 효과이사라는 건 마음속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해서 마음속으로 의사를 결정지었다고 소리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내심의 효과이사와. 자, 뭐예요? 외부로 표시를 했다. 외부로 표시를 했다. 뭐가 있었다? 표시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두 구성 요소는요. 효과이사와 표시 행위의 두 구성 요소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해서 마음속에 의사를 결정짓고 외부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이사 없는 표시행위만으로는 의사표시도 아니다. 효과이사 없는 표시행위만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연극배우가 연극대사를 한다. 자, 내가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랬다 한들 이거는 효과이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잠꼬대를 한다. 수면 상태에서 잠꼬대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농담이다. 이런 것들은 효과이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의사표시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마음속에 일정한 법률과의 발생을 의도해서 즉 효과이사. 그 효과이사를 외부로 표시했다. 이 표시행위가 결합된 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의사 또는 행위의사 이런 말들이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에 불과하다? 매개수단에 불과하다. 효과이사와 표시행위를 우리가 연결해주는 매개수단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우리 의사표시는요. 시험 문제 뭐라고 출제가 된 줄 아십니까? 의사표시는 효과이사, 표시이사, 표시행위, 심리적 3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제가 돼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시이사나 행위이사는요. 매개수단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자, 내가 김포공항을 가는데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간다 이 말이죠. 오늘은 신길역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김포공항까지 그냥 갈 것인가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달려오는 택시에 손을 듭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표시의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 행위의사는 내가 우리가 어떤 표시행위를 한다는 의식, 인식을 뭐라고 해요? 행위의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개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우리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두 구성요소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요소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표시행위는요. 자 보세요. 의사표시를 외부로 표시하는 방법에는 자 뭐예요? 표시행위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구두가 뭐예요? 신발이라는 뜻이 아니죠. 자, 언어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거동일 수도 있고 침묵도 의사표시가 된다. 그래서 외부로 표시하는 방법에는요.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거동일 수도 있고 거동일 수도 있다는 건 아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반대하는 분 손 드십시오. 그런 거 있죠, 그죠? 뭐 경매에서 손짓 발짓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거동일 수도 있고 침묵도 의사없이가 된다. 그래서 의사없이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침묵이 의사없이가 되기 위해서는 자, 침묵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없이가 된다. OX, X. 침묵은 그 자체만으로 의사없이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침묵이 의사없이가 되기 위해서는 정황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침묵자가 내가 침묵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의사없이가 된다는 정황을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했을 때 가만히 있다. 반대가 되죠. 그죠? 근데 반대가 되기 위해서는 야 나는 저거 찬성 못해. 이런 정황을 인식하고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반대가 된다는 걸 인식해야지. 남들 다 손 들고 있는데 야 뭐 때문에 손 드는 건데? 이런 상황이 돼서는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황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 시험 문제 가서 침묵은 원칙적으로 거절을 의미한다. OX. 자 보세요. 거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이죠. 나중에 계약법 시간에 가서도 진행이 되겠지만 자 보세요. 거절일 수도 거절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죠. 자, 일정한 청약에 대해서 승낙기간 내에 아무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하고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계속적 계약에서는요. 매일 신문이 들어온다. 우유가 들어온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승낙이잖아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건 정황에 따라서 거절일 수도 있고 승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반대지만 반대하는 분 손 드십시오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은 거절을 의미한다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또 보면 또 포함적 의사표시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그죠? 옆에지. 포함적 의사표시, 자동화된 의사표시. 그러면 포함적 의사표시나 자동화된 의사표시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의사표시를 직접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포함적 의사표시나 자동화된 의사표시는 간접 의사표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포함적 의사표시라는 건 뭐냐?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구별되는 줄 아세요?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는 정황을 인식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사표시가 되죠. 그죠? 그런데 포함적 의사표시는 침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어떤 이행을 청구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속에 일정한 행위 속에 그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걸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적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법정 추인이라든가 자 법정 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포함적 의사표시는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자 이런 거예요.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무능력자의 법률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오히려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야 임마 넌 뭐 우리 철부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질 않고 있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으면서 왜 이행을 하래? 이행을 청구한다는 건 뭐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취소하지 않는 것을 보자. 이런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 속에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자. 그 소리예요. 또는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갖고 오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받아챙긴다. 수령하는 행위 속에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뭐예요? 포함된 것으로 보자. 이게 포함적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포함적 의사표시는 나중에 법정 추인 시간에 가서 진행이 되겠지만 이의를 보류했을 때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된대요. 이의를 보류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가령 갑과 을 사이에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맹지를 을이 매수를 잘못했대요. 집 지을 땅을 산다는 게 맹지를 잘못 매수했대요. 그랬을 때 뭐 할 수도 있어요.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야 이거 집도 못 짓는 땅 아니야. 나 필요 없어. 취소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중도금을 갖다 주더라. 잔금을 갖다 준다는 건 뭐예요? 취소하지 않는 것을 보자. 그런데 갖다 주면서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꼭 한마디씩 하더래요. 야 내가 중도금은 준다마는 나 나중에 내가 집을 필요로 해서 나 집 짓고자 할 때 이웃 사람이 통로 개선 안 해주면 토지 사용 승낙서 안 써주면 취소할 수도 있어. 뭐라 했다? 이의를 보류했더라. 그럼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그런 말도 나와요. 모순된 이의의 보류는 복잡하죠? 그 이의의 보류가 정당한 이의의 보류여야 되는 것이지 모순된 이의의 보류는 포함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전에 시험 문제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료를 물지 않겠다. 난 주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주차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OX. X. 지가 뭔데 주차료를 안 내? 그 동네 어깨입니까? 건달입니까? 그죠? 모순된 이의의 보류는 포함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출제가 됐던 예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자동화되는 의사표시라는 거 뭐 인터넷 하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인터넷 하시는 분은 왜 옥션 같은 데서 왜 구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릭만 하면 구매 결정이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의사표시예요. 자, 가령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었다. 커피가 빠져나온다. 이게 자동화되는 의사표시니까요. 그죠?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는 자판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청약이에요. 동전을 집어넣는 게 승낙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전 집어넣는 게 청약이고 커피 쪼로로 빠져나오는 게 승낙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 간접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러나 이런 의사표시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고자 하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뭐예요?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착오로 클릭했을 때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 나옵니까? 우리가 의사표시의 본질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럼 의사표시는 크게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크게 어떻게 나눠져요? 의사와 표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법령의 해석에서 살펴보셨지만 어떤 사람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이 100만 원짜리를 잘못 발행했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표를 우리가 10만 원짜리로 해석하는 게 아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표를 우리가 말대로 내심의 효과이사를 중시해서 10만 원짜리로 보는 태도가 뭐예요? 의사주의. 그럼 이 수표는 누가 보더라도 10만 원짜리로 보인다.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는 태도를 표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제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왜?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말 그대로 표의자를 보호하는 입장이 바로 뭐예요? 의사주의고. 표시주의는 거래의 안전에 충실한 것은 뭐예요? 표시주의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사상에 입각한 제도다. 전체를 배려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사표시의 본체는 크게 의사와 표시의 두 구성 요소로 나눠지고 뭐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다 문제가 있죠. 그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의사주의 입각해서 해석을 한다면 표의자는 보호가 되겠지만 뭐예요? 거래의 안전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또 표시주의를 중시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은 도모가 되겠지만 뭐예요? 표의자에게는 또 지나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사주의냐 표시주의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민법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른바 무슨 주의? 절충주의를 취한다는 겁니다.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절충주의를 취한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주의 입장에서 표의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시주의 입장에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게 절충주의라는 건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법이라는 건 획일적으로 규율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표시주의.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이게 뭐예요? 어떤 우리가 말 획일화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절충주의는 절충주의인데 입법 정책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하나는 의사주의를 중시하면서 예외적으로 표시주의도 고려하는 절충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자, 표시주의를 중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고려하는 절충주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3법 분야에서는 뭐를 더 중시하는 절충주의다?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제3법 분야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우리 민법은 말이죠. 제3법 분야는 뭐예요? 자, 제3법 분야는 무엇보다도 뭐가 중시돼야 돼요? 거래의 안전이 중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를 취하고
가족법 분야에서는 뭐에 입각한? 의사주의에 입각한 절충주를 취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가족법 분야는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잖아요. 그죠?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죠.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자, 재산법 분야에서는 매도인이 마음이 변심돼서 이행을 안 하려고 했을 때는 강제 이행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약혼을 했는데, 자, 우리 약혼하고 나니까 이제 말도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죠? 좋은 직장인 때더니 알고 봤더니 백수고, 그죠? 하얀 손이고, 거기다가 술 먹으니까 술버릇도 아주 개떡 같더라. 저런 사람한테 평생 맡길 수 없더라. 나 약혼해놓고 혼인 안 하겠다 했을 때 강제로 혼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산법 분야는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 가족법 분야는 의사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 것은 우리가 절충주의 입장에서 우리 민법은 아까 그랬잖아요.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합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의사합치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지금.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의사합치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의사합치가 들어가 있다면 이때는 뭐예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정상적인 의사합치 위주로 규정을 두고 있다. 비정상적인 의사합치. 비정상적인 의사합치 위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합치.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말하면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고대에서 설명드린 바에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합치.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합치의 유형으로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고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합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통정의 표시만큼은 의사주의에 충실합니다. 통정의 표시는 의사주의에 충실한 규정이다. 왜냐하면요, 요거만큼은 의사주의에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통정의 표시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통정의 표시라는 것은 가령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에게 등기를 넘겨놓았다. 가장 매매를 했다. 이런 경우를 통정의 표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런 경우는 의사주의에 의해야지 표시주의에 하면 뭐가 돼요? 진짜 매매가 되잖아요. 등기가 이전된 게 진짜 이전된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통정의, 우리는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를 취한다고 그랬지만 통정의 표시만큼은 의사주의에 충실한 규정을 취하고 의사주의에 충실한 규정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또 설령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합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니까 일단은 표시된 대로 설령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서 의사합치를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한다? 표시된 대로 유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유효가 아니에요. 표시주의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된 대로 유효한데 다만 착오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사기,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일단은 유효라니까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그냥 유효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표시주의, 각한 절충주의. 비즈니 표시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비즈니 표시가 뭐냐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대요. 사줄 것도 아니면서 너한테 자동차를 사주겠다.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게 비즈니 표시거든요. 그럼 이런 비즈니 표시에 대해서도 우리 민법은 왜 쓸데없이 밥 먹고 농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표시된 대로 유효해요. 아시겠습니까? 사준다고 그랬으면 사줘라. 다만 무조건 사주라가 아니죠. 상대방이 자 비즈니를 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자동차를 사줘?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이런 경우까지 사줘라 아니라 사줘라는 아니죠.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말대로 상대방이 악의 과실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표시된 대로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재산법 분야에서는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를 취하는데 다만 통정의 표시만큼은 의사주의에 충실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유형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돼요. 공통된 부분은 전체를 설명드리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를 가리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사의 흠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도 또 어떻게 구분되는 줄 아세요? 비진의 표시나 통정어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 흠결이라고 그래요. 근데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몰라요. 그래서 무의식적 흠결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우리가 의사표시 단원에서는 흔히 뭐라는 줄 아세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죠. 흠결이라는 말이나 하자라는 말은 같은 말로 쓰여지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뭔가 흠이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사표시 단원에서만큼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의사의 흠결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까요? 불일치할까요? 일치해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있으나 의사의 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사의 형성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의 형성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뭐예요?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기, 강박. 자 보세요. 이제 고대에서 설명드렸지만 비진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나 착오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표의자 지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누구? 사기꾼, 강박꾼의 간섭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의사의 형성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니에요. 비진의 표시는 보세요. 사줄 것도 아니면서 내가 사주겠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아까 가장 매매를 했다. 이거 뭐예요? 의사와 표시 100만 원짜리 불일치하는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보세요. 가백에 을이 사기를 칩니다. 야, 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 내더라. 너 그 발표만 나면은 네 땅값은 급전직하로 떨어질 것이다. 자, 작자 나섰을 때 빨리 팔어. 사기를 쳤대요. 그럼 사기를 당한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우, 저는 말이 사실하면 내가 큰 손해 보겠구나. 팔아야 되겠다 뭐예요? 의사. 팔겠다 뭐예요? 표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니까요. 그런데 의사의 형성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유형으로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